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버티는 듯 하다가 동시호가 때 순식간에 거의 한 1,500원, 네, 12만 6,500원에서 12만 5,500원까지 1,000원을 정도로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SK증권이 결국에는 현재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는 있으나 매입의 행태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거의 공매도급으로 사실은 저는 최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계속 매도 호가로 먹는 게 아니고 받쳐서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소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특정 증권사가 순식간에 매도가 나오면 그 물량들을 SK증권이 받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오늘 매수를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네. 지금 한번 보면요. 신한금융투자가 아니고 지금 SK증권이 상당히 지금 지금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차라리 10주, 10주, 20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1988주로 들어와서 쭉 빠지죠. 그리고 또 1867주, 그 다음에 3000주, 네, 이런 식으로 1500주, 뭉태기로 텅텅텅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해버려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 종목 이 수만큼이 만준지는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런 행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증권사들이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UBS 증권이 지금 또 이게 보이지 않게끔 또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UBS는 과거에 순매수했던 기업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UBS와 CS증권이 한때는 SK케미칼의 주가를 이끌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일단 UBS가 오늘도 매도가 나왔고 시티그룹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 3만 주, 네, 아직 3만 주 이상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오면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1월달 이후에도 이제 끝났네요. 21년 기준으로는 더 이상 순매수한 게 없지만 시티그룹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증권사 계좌 그러니까 이 대체 출고 이체를 해서 이 증권사에서 팔아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옮길 때나 보통 그렇지 사실은 외국계 증권사나 어떤 펀드들이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시티그룹 창구로 나온 게 21년 기준으로는 이제 끝났고 20년도 과거 해까지 보면 아직 3만 주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고 대차장고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크게는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매매 도량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팔았다. 네. 결국에 외국인 물량과 그 다음에 기관의 물량을 전부 다 자사주가 빨아먹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마 올해 한 1, 2월 달에도 한번 공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6월부터 다회용컵, 일회용컵 보증제도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일회용컵을 보증제를 하니까 그 반납, 그러니까 이제 보증해서 그거를 이제 다회용컵을 넣어서 고객이 반납하면 그거를 세척하거나 운반하는 그런 쪽 시가총액이 낮은 섹터가 이미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다회용 컵을 만드는 회사에 지금 원자재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울산 방송과 함께 다이온컵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5일에 밝혔다. 도토리컵은 에코젠 소재로 5,000개가 제작됐다. 그래서 내열도와 커피 원액, 오렌지, 레몬 등에 대한 뇌 오염성과 뇌화학성이 우수하다. 또 환경오염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 A 및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 같은 성분 검출 우려가 없어 전자제품, 식품용기, 유아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울산 시내 33개 매장에서 음료를 도토리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 3,000원을 내고 도토리컵에 음료를 받아 테이크아웃으로 이용한 뒤 프로젝트 참여 카페에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불받는 시스템이다. 네, 일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에는 뉴스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나스닥 거의 5%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장이 매우 좋지 않은데 뭐 물론 이미 다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이 내려갈 때는 바닥이 없죠. 그 코로나 때 사이드카 발동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종목들이 10%씩 빠지고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뭐 바닥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망했다, 뭐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그냥 다 하한가예요. 그래서 뭐 지지할 수 있는 라인,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나 시황이나 글로벌 시황이 받쳐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5%, 뭐 3%, 4% 계속 빠지고 있는데 SK케미칼은 다 빠져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지금 결국에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그 속도가 느리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 넷제로의 방향성으로 회사가 진전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에 가장 합치하는 기업이 SK케미칼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내용들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탄소 중립 시대에 화이트 바이오 사업이 뜬다. 자,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건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바이오라는 어떤 명칭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화이트 바이오 섹터라고 지금 아마 뭐 증권사에서 별도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해서 어떤 종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지금 기존 석유화학 소재 대신 식물, 미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나 제품을 생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요거 제가 아마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 그 네이버 증권사 쪽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서들 아마 21년도에 아마 친환경 쪽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기 업종 분석. 네,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친환경 쪽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LG화학, SK케미칼, 뭐 기타 석유화학 쪽 기업들이 많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 그리고 현대중공업지주, CJ제일제당 등에도 화이트바이오 사업을 꼽고 관련 사업,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 SK케미칼이 상당히 어떤 가장 진척도가 빠르고요. LG화학도 빠르지만 LG화학은 사실은 화이트바이오 이외의 사업들이 더 현재 포커스가 더 그쪽에 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화학 사업이 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LG화학이 화이트바이오를 어떤 진전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하고 견인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쉽지는 않다. 근데 SK케미칼은 화이트바이오가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기존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화이트 바이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네, 결국에 화이트 바이오는 성장주면서 가치주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기타
다양한 어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먼저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뒷받침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중 문제고, SK케미칼은 이미 증설도 완료했고 매출처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방향성을 친환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사실은 오늘 12만 7천 원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가보다 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코스피도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코스피가 떨어진 것과 SK케미칼이 떨어진 거는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 20%지만 고점을 6월로 보면, 작년 6월이겠죠? 네, 21년 6월로 보면 20%지만 사실은 작년 6월이면은 언제 수준인가요? 작년 6월이면은 이때로 보고 그러면 여기로 봐도 45%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K케미칼 최소한 시가 대비 상승으로 마감했었어야 되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 기준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상승 혹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조금은 상실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뭐 단순 수급 관점에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지는 폭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자사주 매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한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자사주 총 매입 금액을 한번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춰서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그때쯤 한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